안녕하세요. 기쁨병 강희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해부 탈장 수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수술인지 수술을 앞두고는 이것저것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또 사소하지만 또 이렇게 특히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바로 퇴원 후에 상처 치료는 매일 해야 되는지, 샤워는 언제 가능한지, 탕 목욕은 언제 가능한지, 일상생활이나 출근은 언제 가능한지, 산보, 여행, 또 이런 것들 언제 가능한지, 이런 궁금증들일 테고요. 또 특히 또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통증이 어떤가, 이 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탈장 수술과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시는 이런 궁금증들 7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는 답변은 저희 기쁨병원에서 해드리고 있는 강내피와 탈장 수술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제 샤워나 탕목욕 같은 거는 언제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샤워는 바로 다음 날부터, 그리고 탕목욕도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밀은 바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의료용 특수 본드 접착제 때문에 접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을 하면은 피부 봉합을 당연히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매일 상처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이제 실도 뽑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근래 이 의료용 본드가 나온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편해진 게, 피부를 봉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료용 본드는 집에서 많이 사용되는 강력 접착제와는 조금 성분도 다르고, 또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강력 본드는 어떤 그릇이 깨졌을 때 그 깨진 단면에 이제 본드를 붙이고, 그걸 깨진 면을 이제 밀착시켜서 붙이는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용 본드는 마치 매니큐어 바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두꺼운 그 상처의 그 속 부분, 피하 지방층이라든지 진피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이제 꿰매서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도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피부들을 이제 상처를 붙여놓은 다음에, 또 이제 겉에 피부가 자연스럽게 잘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속을 잘 이제 꼬맨 다음에 겉에다 매니큐어 바르듯이 싹 발라주면은 그것이 1분 이내로 이제 마르면서 방수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단단한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피부 봉합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수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샤워를 하시더라도 물이 그 상처 속으로 들어가거나 비눗물이 이제 들어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겉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흘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아직 힘을 충분히 받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수술한 일주일까지는 샤워를 하시되 그 자리를 이렇게 힘있게 문지르거나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셔야 하겠죠. 근데 또 이제 의료용 본드를 쓰면 또 비용이 비싸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서해부 탈장 수술은 포괄수가제 적용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포괄수가제라는 것은 어떤 의료행위를 하든 그 비용은 똑같이 이제 환자분은 지불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의료용 본드를 사용한다고 더 추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 치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의료용 본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을 뽑을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수술 시에 멸균된 소독된 그 상처 위에 그대로 이제 발라서 밀봉, 방수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소금약을 바르거나 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아니면 이상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상처 치료를 간다거나 일주일째 와서 실을 뽑는다거나 할 일이 이제 전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매일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병원 한번 가려면은 하루 2-3시간 최소 이상 그렇게 또 할애를 해야 되고, 또 교통비라든지 진료비라든지 몇만 원 이상 또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크게 좋아진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산보나 집안일이나 직장 출근, 학교 등교 이런 거는 언제부터 가능하냐, 유치원은 언제 보내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보통 수술 한 3-4일째면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통증이 이제 또
별로 안 느끼는 분들은 뭐 다음날부터 하셔도 문제 없고요. 근데 이제 통증이 좀 있는 분들은 통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어쨌든 수술 바로 다음날부터 일상생활이나 뭐 집안일, 뭐 출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처, 탈정술한 부분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또 적절히 상황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운동이든 종류와 관계없이 수술 열흘에서 2주면은 이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뭐 자전거를 타도 되냐, 마라톤 해도 되느냐, 수영, 골프, 스쿼트, 테니스, 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다 관계없이 열흘에서 2주째부터는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해봤더니 좀 너무 아프더라. 그러면 무리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제 그 상태에 맞춰서 운동량을 이제 이렇게 조절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뭐 아프지만 내가 억지로 뭐 그냥 참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탈정 수술 그 결과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본인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공망 탈정 수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오랫동안 조심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은 인공망이 속에 삽입한 인공망이 주변 근육에 단단히 들러붙어야 이렇게 들뜨면서 재발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단단히 들러붙을 때까지 한 달 이상 6주에서 8주 정도는 가급적 이제 어떤 활동은 자제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수술법 중에서 강립형 탈정 수술 저희가 해드리는 이 수술에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섯째, 여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사실 이제 뭐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는 거는 수술 다음날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이라는 게 차 타고 비행기 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지에 가서 또 관광도 하셔야 되고 또 뭐 쇼핑도 하셔야 되고 왔다 갔다 또 이제 다니면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외부 활동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좀 회복이 된 다음에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색소폰을 언제 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또 하신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색소폰이냐 이렇게 의아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사실 탈정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의외로 색소폰을 분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색소폰 불 때는 배를 한껏 부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탈장이 잘 생기게 이렇게 조장을 하는 그런 이제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색소폰뿐만 아니라 뭐 나팔, 모든 나팔이 다 그렇겠죠. 따라서 수술 후에도 이게 좀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를 부풀리는 뭐 이런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는 뭐 운동 중에서도 혹시 배를 많이 부풀려야 되는 이런 거 아니면 뭐 병 볼 때 힘을 너무 많이 준다는 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은 수술 후 한 달 정도까지는 가급적 이제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뭐 세부 탈장이라고 해도 개인에 따라서 진행 정도도 다르고 또 개인의 회복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이 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통증을 느끼는 민감도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립형 탈장 수술 받은 분들 100분께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생각보다 쉬웠냐 어렵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결과 생각보다 쉬웠다 하신 분이 100분 중에 91분, 생각보다 어려웠다 한 분이 9분이 있었습니다. 즉 10분 중에 9분은 수술 후 통증이라든지 회복 과정을 수월하게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한 분 정도는 좀 더 생각보다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또 통계를 몇 년 전에 통계가 있는데 그거는 강립뼈 탈장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복강경 탈장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복강경 탈장 수술을 한쪽에 받고 다음 반대쪽에 이제 또 탈장이 생겨서 이제 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복강경 탈장 수술 받은 그 자리에 재발이 돼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죠. 이분들께도 100분을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강립뼈 탈장 수술이 더 아팠습니까? 과거에 했던 복강경 탈장 수술이 더 아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 답변이 어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100분 중에 단 한 분도 강립뼈 탈장 수술이 더 아팠다고 대답한 분이 없었습니다.
100분 모두 복강경 탈장 수술이 더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상당수는 복강경 탈장 수술이 훨씬 더 아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사실 복강경 탈장 수술이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홍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소 침습 수술, 구멍을 작게 세경을 뚫고 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다. 그래서 뭐 회복이 빠르고 퇴원도 빨리 할 수 있고 이렇다 이렇게 크게 이제 자랑들을 하는데, 실제로 수술 받은 분들에게 저희가 두 수술을 다 경험한 분들에게 질문을 드린 결과는 저희 강립회 탈장 수술이 복강경 탈장 수술보다 훨씬 더 통증이 적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이 수술의 비교라는 건 이제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복강경 탈장 수술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통증이 적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과거 한 30-40년 전에 하던 후복벽 교정술이라는 이런 수술과 비교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후복벽 교정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통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거는 재발도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수술이죠. 그것과 비교해서 복강경 탈장 수술이 통증이 적은 거는 뭐 저도 이제 납득이 됩니다만, 수술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 강립회 탈장 수술은 그 복강경 탈장 수술보다도 훨씬 더 통증이 적은 이런 수술이다. 그만큼 강립회 탈장 수술은 수술 범위가 적고 간단하고 환자분들께 부담이 없는 수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해진 서해부 탈장 수술,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러한 사실들을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 없이 부담 없이 탈장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뭐 재발이 많다, 후유증 많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면서 탈장 수술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이런 기피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심해진 탈장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이런 분들도 주변에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저희가 해드린 국소마취 무인공방 탈장 수술인 강립회 탈장 수술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병원마다 하는 수술법들이 다르고 그 수술법들의 경과도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을 근거로 뭐를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지시하신 그런 내용들, 가이드라인들에 따라서 이렇게 잘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